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천산열차 분야지도의 혼효중성, 해와 달의 궤도, 우주론 등 천문학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산열차 분야지도의 유래를 살펴보면 옛날 평양성에 있던 천문도가 오래되어서 혼효중성을 관측해 개정했다고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혼효중성은 해가 지고 뜰 때 남중하는 별자리를 말합니다. 이 혼효중성을 관측해 다시 개정했다는 말은 옛 천문도의 입춘날 해질 때 남중하는 별이 28수 별자리 중 18번째 별자리인 묘성이었는데 1395년 입춘날 해질 때 남중하는 별을 17번째 별자리인 위성으로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절기 혼효중성도 이에 따라서 차례로 개정했는데요. 돌에 새긴 것이 바로 성도 위쪽에 적혀있는 혼효중성입니다. 혼효중성 관측을 주도한 인물은 조선 초기 대표적인 천문학자인 유방택이었죠. 24절기 해 질 때와 해 뜰 때 남중하는 별인 혼효중성은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1395년 어느 날 해질 때와 해 뜰 때 남중하는 별을 보았더니 위성과 저성이었다면 바로 24절기의 첫 절기인 입춘날인 거죠. 그리고 1395년 입춘날 저녁 남중하는 별을 보았더니 위성이었다면 이때의 시간은 유시로 오후 5시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효중성은 시간을 측정하고 달력을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천산열차 분야지도에 새겨진 혼효중성은 이후 1654년 시원역이 도입될 때까지도 기초 정보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천산열차 분야지도 혼효중성 양쪽 명문에는 해와 달의 궤도 운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명문에는 태양의 궤도 운동을 설명하며 태양의 운행이 남북으로 법도를 이루면 태양이 나아가고 낮이 길더라도 항상 추울 것이며 태양이 물러나 낮이 짧더라도 항상 더우니 태양 운행의 길에 있는 나라는 빛나고 밝을 것이며 인구는 길하고 창성하고 백성은 편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태양 궤도는 계절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적도 안과 밖에 각각 24도 끝까지 떨어지는데 멀면 춥고 가까우면 더우며 중간이면 온화하다 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양이 태동하면 북으로 나아가서 낮은 길어지고 밤은 짧아져 양이 음을 이기므로 따뜻해지고 더워진다며 계절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 후 음이 태동하면 태양은 남으로 물러가서 낮이 짧아지고 밤은 길어져서 음이 양을 이기게 되므로 선선하고 추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궤도 운동이 법도를 이루면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더울 것이니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태양은 군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군주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태양의 궤도 운행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은 편안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혼효중성 왼쪽 명문에는 달의 궤도 운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달은 태양의 짝지어서는 여주의 상이고 덕에 견주어 형벌의 뜻이며 조정에 배정해서는 제후와 대신의 부류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명문에 의하면 달의 길은 크게 청도와 적도 그리고 백도와 흑도가 있습니다. 태양의 궤도인 황도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는 것을 청도, 황도의 남쪽으로 가는 것을 적도라고 했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것을 백도, 황도의 북쪽으로 가는 것을 흑도라고 합니다. 황도 내에 각각 4개가 있어서 황도와 합해서 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달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태양이 왕을 상징한다면 달은 왕비와 관료들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양을 대표하여 생물들을 낳아서 기르고 또 덕을 베푸는 일을 한다면 달은 음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태양은 낮에 햇빛을 비춰 생물을 기르고 달은 밤에 달빛으로 어둠을 밝힙니다. 이렇듯 왕은 올바른 정치와 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하고 왕비와 관리들은 윤리와 법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질서 있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하늘의 뜻에 따라서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이념이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성도 아래 명문 G1에는 논천이라고 하여서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동아시아의 우주론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혼천설, 개천설, 선야설, 안천설, 흔천설, 궁천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혼천설과 개천설만이 지당한 우주론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는 혼천설을 지지하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천설은 2세기경 중국 후한의 장영이 제안한 우주론입니다. 이후 가장 타당한 우주론으로 인정받았죠. 혼천설은 하늘의 모양은 새알 같은데 하늘이 땅에 둘레를 싼 것은 껍질이 노른자 위를 싼 것과 같다. 주위를 돌아다녀도 끝이 없고 그 형태가 혼연하여 혼천이라고 한다. 라며 그 모양과 명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가 반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늘의 절반은 지상을 덮고 있고 절반은 지하를 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원 지폐 뒷면에 그려진 혼천이가 바로 혼천설의 근거에 제작된 천문기기입니다. 혼천설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우주론은 바로 개천설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는 개천설은 주비를 법으로 삼았다라며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개천설은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제안된 우주론으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 지방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혼천설이 나온 이후에는 관념적인 이론으로 남게 되었죠. 이외에도 하늘은 특별한 형체가 없다는 선야설, 우주의 안전성을 강조한 안천설, 그리고 혼천설과 개천설을 보강한 흔천설과 궁천설이 제안되었지만 지당한 설이 아니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문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원관입니다. 여기에는 조선 초기 왕립 천문대였던 서원관에 근무하는 관료들의 품계와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당시 서원관의 최고위 관료인 영서원관사 권중화를 비롯해서 팔품 산원인 기무까지 총 9명의 서원관 관직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서원관에는 판서원관사 유방택 등 20명에서 30명의 관원들이 소속되어 있었죠. 삼국시대부터 백제는 역박사와 천문박사를, 신라는 일관을 두어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왕실 천문대는 고려시대 태복감, 사천대, 사천관, 관우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1308년 서운관으로 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종대 서운관은 영의정을 포함해서 60명까지 관원을 확대해서 운영하다가 1466년 관상감으로 명칭을 바꿔서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서운관의 총책임자는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영의정이 겸직을 맡았는데요. 그만큼 왕실 천문대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후 조선과 일본 천문도에 전형이 되었습니다. 1433년 세종대에는 수시력에 따라서 천문도를 돌에 다시 새겼고 1571년 선조대에는 태조본 목판 인쇄본을 120축 만들어서 2품 이상 고위 관료들 3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이 목판 인쇄본은 국립고궁박물관과 일본 텔리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천문도 인본이 없어지자 1639년 경복궁에 매몰되어 있던 석각천문도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천문도인 천상열차 지도와 천문 분야 지도, 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모본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87년 숙종대에는 태조본이 달아 잘 보이지 않자 태조본 인본을 받아서 새로 천문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숙종 석각본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1770년 영조 때는 훈경각을 지어서 태조본과 숙종본 석각천문도를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채색탑본과 목판본, 필사본이 제작되어서 현재까지 여러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죠. 이렇듯 고구려 천문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천명사상을 받들어서 조선을 건국했다는 상징성을 지닌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자랑스럽고도 소중한 우리의 과학문화재입니다. 감사합니다.